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내가 젊었을 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 연구와 수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아주 사소하고 쉬운 습관 몇 가지만으로도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몇 가지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결들은 큰돈이 들거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지요. 하지만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병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매일매일 더 활기차게 생활하신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혹시 계단 오르기가 조금씩 힘겨워지시나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시나요?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불안하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9가지 비밀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무릎 통증도 가벼워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지며 밤잠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병원비 걱정도 한결 덜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들은 정말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10가지 비밀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잠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소중한 지혜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함께 알아볼까요? 특히 첫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비밀, 운동이 아닌 움직임의 힘.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힘든 운동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비밀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일상 속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수천 명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힘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소한 움직임 사항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369 움직임 법칙. 하루에 딱 18분만 투자하세요. 아침 3분.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 창문 열고 심호흡, 방 안 한 바퀴 휙 돌아보기.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6분. 식사 후 설거지, 베란다 화분에 물 주기, 잠시 마당이나 복도를 가볍게 걷기. 어느새 6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저녁 9분.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하기, 팔다리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방 안간단히 정리하기. 9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루 총 18분. 이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자에서 자주 일어나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놀라운 사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잠시 일어나세요. 전화를 받을 때는 꼭 서서 받으세요.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의자에서 일어나 잠시 움직이세요. 이렇게만 해도 허리 통증이 줄고 무릎이 튼튼해지며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집안 움직임, 동선 만들기. 일부러 조금 더 움직이세요. 이건 정말 재미있는 방법인데요. 일부러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리모컨을 TV 바로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두세요. 자주 쓰는 물건, 돋보기, 물컵을 일부러 다른 방에 두세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세요. 이런 움직임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며 힘들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TV 광고 나올 때 일어나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전화 서서 받기를 추가해보세요. 모레는 화장실 가기 전 한 바퀴 돌기를 더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두 번째 비밀, 노예를 젊게, 치매 걱정 줄이기.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에 대한 비밀입니다. 나이 들면 치매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위험은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무려 68%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을 먹거나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충분하다고 해요. 우리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용할수록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을 뇌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뇌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침 뉴스 요약해서 말하기. 오늘 아침 TV 뉴스나 신문에서 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소리내어 이야기해보세요. 꼭 누군가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잣말로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하고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숫자 거꾸로 말하기. 버스 번호판이나 전화번호를 볼 때마다 숫자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17334라면 4321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뇌를 깨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안 쓰던 손 사용하기. 평소 오른손을 주로 쓰신다면 왼손으로, 왼손 잡이시라면 오른손으로 간단한 일을 해보세요. 물컵을 잡거나 문을 열거나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동작을 반대 손으로 해보는 겁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킁킁, 냄새 맡기 운동.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3가지 다른 냄새를 맡아보세요. 향긋한 커피 냄새, 상쾌한 비누 냄새, 은은한 화장품 냄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건 향긋한 커피 냄새구나 하고 소리내서 말씀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냄새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의 아주 초기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냄새 맡기 운동은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번째 비밀. 외로움은 굿바이. 따뜻한 만남, 이어가기. 이번에는 우리 마음 건강과 직결되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니 만날 사람도 줄고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0,000명을 75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7.5년이나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병원비는 3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안부 전화의 법칙. 매일 아침 딱 한 사람에게라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세요.
김 여사, 잘 잤어요? 혹은 박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드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약속, 요일은 자유롭게. 매주 특정 요일에는 꼭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꼭 특별한 약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이웃과 함께 가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같은 동네 어르신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 목요일에는 같이 장 보러 갈까요? 하고 먼저 제안해보세요. 나의 이야기 들려주기.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는 그 자체로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힘들었던 시절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정말 신기해하고 궁금해합니다. 손주나 자녀 혹은 이웃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소통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강좌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건강체조 등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런 강좌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내가 이제 늙어서 뭘 하시면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주저하시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졌어. 이제야 살맛이 좀 나는 것 같다니까. 네 번째 비밀. 잘 먹어야 100세까지. 건강한 밥상 차리기. 이번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는 건강한 밥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니 입맛이 없어서, 이가 안 좋아서 먹기가 힘들어, 음식이 맛이 없어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8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6달 동안 특별한 식사법을 따르게 했더니 무려 2%의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처럼 입맛이 돌아왔다고 하시고 기운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1-3로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까지. 비싼 보약을 먹거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챙겨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알록달록 무지개 식사법. 매일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드셔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빨간색, 토마토, 수박, 딸기, 붉은 파프리카. 노란색, 주황색, 달걀 노른자, 호박, 당근, 감귤, 감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깨씹, 오이 하얀색, 두부, 우유, 버섯, 양파, 마늘, 무 검은색, 보라색, 검은콩, 김, 미역, 가지, 블루베리. 이렇게 몇 끼니 조금씩이라도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의 새로운 습관. 물 마시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이렇게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하루 총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나눠 드세요. 조금씩, 하지만 자주 먹기.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어합니다.
아침 7시. 죽이나 밥 반 공기 플러스 간단한 반찬 오전 간식. 10시. 과일 한 조각 또는 견과류 한 줌 점심. 12시. 밥 반 공기 플러스 단백질 반찬 생선 두부 등. 플러스 채소 반찬 오후 간식. 3시. 요구르트 한 개 또는 두유 한 팩 저녁. 6시. 밥 반 공기 플러스 소화 잘 되는 반찬 위주. 이렇게 하루 5번 정도로 나누어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근육 지킴이 단백질 꼭 챙기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비싼 소고기나 장어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두부, 달걀, 우유, 콩, 생선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매일 달걀 한 개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기. 음식은 꼭꼭 씹어 드세요. 최소 1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잠시 TV를 끄고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며 천천히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식사의 만족감도 높여줍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 입맛이 돌아왔어요.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밤에 잠도 푹 자게 됐어요. 5번째 비밀, 내 집이 최고, 안전한 집 환경 만들기. 평생 살아온 익숙한 집인데 뭘 바꾸냐고요? 이 나이에 집 구조를 바꾸는 게 가능하기나 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에 무려 80%가 집 안에서 일어나는 낙상 등의 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고의 95%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큰돈이 들지 않고 전문가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환한 빛의 법칙. 우리 눈은 나이가 들수록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 안 곳곳을 밝게 만들어야 해요. 특히 화장실, 계단, 현관은 더욱 밝아야 합니다. 전구를 더 밝은 LED 등으로 바꾸세요. 밤에도 쉽게 불을 켤 수 있도록 스위치 위치를 조절하거나 스위치 옆에 야광 스티커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싼 공사 필요 없어요. 미끄럼, 제로, 지로의 법칙. 집안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이 미끄러짐. 특히 화장실과 욕실입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욕조나 샤워 부스 옆, 변기 옆에는 안전 손잡이를 꼭 설치하세요. 비싼 제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000원대 제품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없는 통로 만들기. 집안에서 자주 다니는 길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합니다. 방에서 화장실까지, 부엌에서 거실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가구나 물건들은 모두 치워버리세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길게 늘어진 전선은 벽 쪽으로 바짝 붙여 테이프로 고정하거나 전선 몰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손 닿는 곳에 두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모두 허리를 굽히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세요. 자주 쓰는 그릇이나 컵, 양념통, 상비약, 리모컨, 안경 등은 허리 높이 정도의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자 만들기. 집안 곳곳에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의자를 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현관에 작은 의자 하나만 놓아두어도 신발을 신고 벗을 때 훨씬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부엌에도 작은 스툴이나 의자를 두어 요리 중간중간 잠시 앉아 쉴 수 있게 하세요. 따뜻함과 시원함,
온도 조절의 법칙.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온도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급격한 온도 차이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 침실 간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겨울철 난방 온도는 23도에서 26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온도계를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변화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당장 현관에 작은 의자 하나 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보시고요. 모레는 침실 정우를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6번째 비밀, 돈 걱정 덜고 마음 편히, 경제적 안정 다지기. 다음은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돈 문제, 바로 경제적 안정에 대한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열심히 모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70%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 특히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수리 비용 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정지출, 다이어트 법칙.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보험료, 통신비, 휴대폰 요금, 관리비, 정수기, 렌탈료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너무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건 아닌지, 더 저렴한 통신 요금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금 통장 만들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꼭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둘로 나누세요. 하나는 평소 생활비를 쓰는 통장, 다른 하나는 오직 비상시에만 쓸 돈을 모으는 통장.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꾸준히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미래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숨겨진 혜택, 똑똑하게 찾아쓰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비 감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KTX 할인, 고궁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입장, 통신비 할인 등 찾아보면 쏠쏠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노인 복지 혜택을 알아보세요.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한 달 생활비를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7번째 비밀, 웃음과 감사로 채우는 마음의 행복.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음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비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이나 감사했던 일 딱 한 가지만 떠올려보고 가능하다면 작은 수첩에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기분이 상쾌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반가웠다. 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하루 3번 일부러라도 웃음 찾기.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루에 딱 3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하하하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억지로 웃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장대소해보거나 귀여운 손자 손녀 사진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얻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저 건강하게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련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밀, 꾸준한 움직임, 깨어있는 뇌 건강, 따뜻한 만남, 지혜로운 밥상, 안전한 집 환경, 안정된 경제 관리, 그리고 평온한 마음 챙김에 대해 모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60가지 비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것만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삶에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빛나는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더욱 좋겠지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하루가 건강과 웃음,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